푸른밤 종현입니다. 가끔 보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것저것 막 저장해 놓은 분들 있죠? 컴퓨터에 잘 모르는 분들도 그게 얼마나 컴퓨터에 안 좋은 건지 아실 텐데요. 바탕화면에 이것저것 저장해 놓으면 컴퓨터가 켜질 때 힘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파일들이 다 망가져 버리기도 하죠. 각각의 폴더를 잘 나눠서 넣어두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따로 보관을 해두는 것. 그게 꼭 컴퓨터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물건들도 그렇고 생각들도 그렇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내버려 뒀다가 다 잃을 수도 있어요. 벌써 1년의 반 지났죠? 6월이고요. 심지어 6월의 말로 접어들었습니다. 주위의 많은 것들을 조금씩 챙겨봐야겠죠? 6월 2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라이의 The Fall 이었습니다. 강세리님 신청곡이었어요.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바탕화면. 그래요. 컴퓨터 관리 잘하시는 분들 부러워요. 저는 바탕화면 관리 진짜 못하거든요. 컴퓨터를 사실 주로 쓸 일도 많이 없기도 하고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바탕화면을 두는 편이라 컴퓨터가 잘 고장나는 게 그것 때문인가요? 그것도 잘 몰라요. 바탕화면에 이것저것 막 두면 컴퓨터가 고장나는 것도 잘 모를 정도라. 그래요. 그렇기도 하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잘 정리를 해두고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임서연님, 관계를 정리정돈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 상대를 위해서도 폴더 정리를 잘 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생각은 뭐 그래도 정말 관계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경우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생각한 것처럼 잘 깔끔히. 그래요. 오예은님, 벌써 1년의 반이 지났다니 연초에 세운 계획 중 제대로 지킨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 연초에 계속 얘기했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기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전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무언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난 계획한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그래요. 인생에는 계획하지 않아도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어진 일을 더 완벽히 마무리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장민아님, 참 쫑디 6월 15일부터 부정적인 문장에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던 너무가 긍정적인 문장에도 사용 가능해졌다고 해요. 쫑디 이제 너무 자유롭게 쓰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거 오늘 봤는데 너무라는 그 단어를 원래는 부정적인 문장에만 사용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문장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이라는 표현으로 쓰면 뭐 부정적인, 긍정적인 양쪽 다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사람 말이라는 게 말 습관이라는 게 쉽게 고쳐지지 않아서 고생했었는데 이제 너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문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좋아하는 틀린 표현이었던 거죠. 정말 좋아.
너무가 들어갈 거면 너무 힘들어, 너무 안 좋아, 뭐 이런 표현이었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가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이네요. 아우 기뻐. 아유 자장면이 짜장면으로 인정받은 건 그날만큼 기쁘네요. 또 인정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바래도 좀 이제 인정해 줬으면. 네가 꼭 그러길 바라. 뭐라고? 난 네가 행복하길 바라. 뭐? 바라? 그래요. 바래가 또 인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언젠 바래가 또 인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별의 소년에 함께 하죠. 옥상 달빛에 김윤주 씨, 박세진 씨 함께 하고요. 실시간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시되는 모딜리아니 몽파르나스의 전설전 초대합니다. 20세기 아방가르드 미술사의 대표적인 화가 모딜리아니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회고전인데요. 장소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이고요. 7월 31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는 티켓 드립니다. 그리고 에일리의 단독 콘서트 티켓도 있어요.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는 올림픽 공원 내 올림픽 홀이고요. 마지막으로 배우 류승룡, 이성민, 이준, 천우희 등이 출연하는 영화 손님의 예매권 드리고 있습니다. 1인 2매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는 티켓이고요. 원하시는 공연과 이름 꼭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정화예술대학교, 삼성자산운용, 다우닝산업, 청수식품, 터키항공, 광동제약, 영진 구론산 바몬드, 대우건설, 올품, 롯데관광, 직방, 알리안츠 생명보험, 불소식당, 쌍용자동차, 하림, 위닉스, 위니아 스포어셔, 롯데제과, 로얄팰리스, 배달의 민족, AHC와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좀 제가 재즈곡들 많이 갖고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시간대를 생각하면서 선곡을 하다 보니까 그런가? 이번에도 재즈곡이긴 한데요. 유하라의 바람길이라는 곡입니다. 신보예요. 얼마 전에 나온 신보인데 일단 가사가 없습니다. 근데 또 연주곡이라고 보기에는 스캣이 또 메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컬이 또 위주로 쭉 전개가 되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보이스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좀 찾아봤는데 정보를 좀 많이 얻지 못했어요. 유하라 씨가 보컬이신지 아니면 프로듀서신지 아니면 악기 참여를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없고요. 어쨌든 여성 보컬의 스캣으로 곡의 진행이 쭉 함께 이어집니다. 매력적이에요. 좀 스캣을 아시는 분들은 또 들으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악기의 솔로를 사람이 입으로 따라내는 것을 스캣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시작은 색소폰 소리를 따라하는 걸로 시작됐다라고 하던데 저도 정확히는 기원은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들으시게 뚜비두바빠빠라든지 이런 식의 가사에 큰 의미가 없는 멜로디 라인들을 솔로로 쭉 나오는 것들을 스캣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이야기로 계속하는 것보다 노래 한번 들으시면 아 이게 스캣이구나 바로 아실 겁니다. 유하라의 바람길 듣고 올게요.
유하라의 바람길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좋죠? 키체인지도 상당히 매력적인 곡이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새소리도 귀엽네요. 유우리님, 역시 노래는 설명보다 듣는 게 짱이네요. 이런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생각보다 좋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푸른밤 찾아오시면 종종 이런 음악들 추천해 드리니까 자주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다혜님, 개인적으로 가사보다 스케치 좋음. 그렇군요. 그래요. 가사보다 스케치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요. 5894님, 스케치 뭐예요, 쫑디? 도와줘요, 쫑디. 이럴 줄 알고 제가 앞서서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나왔던 두바두바두바두바 그것이 스케치입니다. 가사가 없는 멜로디들, 가사가 없는 멜로디라고 해서 또 스케치라고 표현하긴 힘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스케치에 포함될 수가 있지만 뭐 재즈 용어고요. 스케치는 재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에티튜드는 즉흥 연주가 주가 되거든요. 그 세션을 맞출 때 다 함께 이렇게 잼을 할 때 한 파트씩, 기타면 기타, 뭐 드럼이면 드럼, 뭐 베이스면 베이스, 한 파트씩 이제 솔로를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컬은 솔로를 할 때 이제 뭐 노래를 부르면은 발음이 있어야 되고 또 뭐라고 해야 되죠? 가사가 있어야지 좀 기승전결이 표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뭐 문학적인 걸 표현하기는 힘드니까 스캣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기 소리를 입으로 내는 것을 또 스캣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정확한 게 아닐 수도 있어서 혹시나 우리 가족분들 중에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푸른밤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를 보면서 또 공부도 하고 다시 알려드리고 할게요. 권현수님, 쫑디 안녕하세요. 처음 메시지를 보내봐요. 유령 청취자였는데 오랜만에 푸른밤 들으니 되게 설레네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설레십니까? 계속해서 설레시길. 오늘 연애 얘기합니다. 심지어 상희님, 요즘 불면증으로 고생 중이에요. 어제는 새벽 5시에 잠이 들었답니다. 자고 싶은데 잠들지 않는 고통. 쫑디 알고 있어요? 오늘도 두려운 밤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여러 번 겪었고 뭐 요즘에는 피곤해서 잘 자는 편인데 예전에는 되게 못 잤던 기간들이 또 있어서 상희님 어떻게 또 뭐 마실 것이라든지 따뜻한 차라든지 또 여름이라 근데 이 밤에 또 따뜻한 차 마시면 더워서 또 잠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시는 연습, 내 스스로 좀 이제 몸도 마음도 좀 쉬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람 따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상희님도 본인에게 맞는 몸을 쉬게 만드는 마음을 쉬게 만드는 그런 환경 조성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구경씨, 쫑디 오늘 학교에서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를 봐요. 공부를 잘 못해서 지금 공부하면서 푸른밤 듣고 있는데요. 푸른밤 끝날 때까지 공부할 예정인데 자기 전에 샤이니의 너의 노래가 되어 듣고 편하게 자고 싶네요. 쫑디도 올해가 반이 지났는데 의미 있는 일 하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구경씨. 저도 올해가 또 가기 전에 반이나 남았으니까 의미 있는 일 하나를 더 해봐야겠네요. 김초롱님, 육아 8개월 차인 제게 임신 때부터 쭉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어준 라디오. 요즘은 부쩍 소통과 대화가 그리웠는데 어느 순간 라디오를 듣게 되고 신청한 노래가 나오기라도 하면 삶의 활력을 느껴요. 라디오는 오래된 제 친구가 되어주겠죠? 오랫동안 친구가 되어주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쵸? 라디오라는 건 초롱님이 찾아만 주시면 항상 그 시간엔 그 자리에 또 있는 매일매일 찾아오는 재밌는 매체니까 잊지 말고 또 오랫동안 친구를 잘 우정 이어가시길 푸른밤과도 저랑도 부탁드릴게요. 노래 들을게요. 노래는요 Nothing But
Thieves 네, Graveyard Whistling 듣겠습니다. All that extra life I don't hold with it. All your gods are folks, just get used to it. FM for you 91.9. 애교 없고 지나치게 털털한 성격 때문에 밀당도 잘 못하고 속마음이 곧 겉마음인 여자들이 있죠. 털털해서 좋다는 남자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은 미련 곰탱이보단 여우짓 잘하는 여자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왜 여우 같은 여자들을 좋아하는 걸까요? 애교 없다는 말 때문에 상처 꽤나 받으셨을 것 같은 옥상 달빛의 김민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교가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의외로 남친 앞에서는 애교 폭발할 것 같은 옥상 달빛의 박세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애교 폭발합니다. 예, 자 해도 질리지 않는 연애 고민들과 함께합니다. 별에서 온 연애. 다른 사람 고민이나 문제도 선 긋지 않고 내일처럼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 주시는 애교쟁이 두 분이죠. 옥상달빛의 김민주 씨, 박세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애교 폭발하시는 두 분. 네네. 네네. 뿌. 예? 이런 거 애교 아닌가요 요즘에? 뀨뀨 깍깍. 왔죠염. 뿌. 옥상달빛 왔죠염. 왔어요? 푸른밤 뿌 왔죠염. 너무 웃기다. 뿌 약간 좀 선박에서 선박. 뿌뿌 아, 약간 이런 출발합니다. 느낌. 아이 뭐 무슨 뭐 쏘는 사람도 아니고 푸가 뭡니까? 푸. 뿌 요즘 많이 하던데 아닌가요? 요즘에 많이 하나요 그런 어. 거? 요즘에는 그거 꿈꾸는 거 많이 하죠. 아 귀신 꿈꽃도. 귀신 꿈꽃도. 아. 나 꿈꽃도 귀신 꿈꽃도. 사투리인가요? 뭔가요? 그래요.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런 애교 많으면 인기 많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애교 많으면은 뭐 좋지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없는 거보단 저도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그냥 친한 뭐 여자 동생들을 봤을 때도 네. 원래 없었는데 순간순간 나오는 애교를 보면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그게 늘상 있었던 사람이면 그냥 쟤는 원래 귀여우니까라고 하겠는데 그렇지 않았던 애들이 갑자기 순간적 애교. 갑자기 귀신 꿈꽃도 이런 거 하면 너무 귀엽죠. 갑자기 귀신 꿈꿨도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병원 그렇게 좀 가려. 수면제 이런 오늘 거 꼭 주고. 가봐. 귀신 꿈 안 꾸고 푹 자도록.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애교는 진짜 남자고 여자고 보기에 다 예쁜 맞아요, 것 같은데 그죠. 여자도 이제 예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약간 부자연스럽고 예. 만들어낸 것 같은 애교를 그래요, 가끔씩 맞아요. 이제 보게 되면은 눈살이 찌푸려지긴 하죠. 그럴 수 있죠. 네. 남자들도 그래요. 아 그래요? 남자는 그냥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애교를?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곰과 여우 뭐 이런 식으로 네네. 표현하잖아요. 무뚝뚝한 여자나 뭐 좀 속내를 내비치지 않는 여자를 네네. 곰이라고 표현을 하고 되게 막 생각보다 더 많이 표현하고 애교를 많이 부리고 그런 거 여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주로 저는 사실 둘 다 매력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여자면 좀 다 좋다. 네, 여자하면 다 좋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애교가 많은 편이어서 나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감정이 좋은 사람에게는 좀 애교가 많은 편이라 왜요? 아, 피디님 되게 크게 비웃으셨어요. 두 분 전혀 몰랐죠? 나 애교 네, 많은지. 진짜 깜놀. 아예 몰랐죠? 철벽이었어. 깜놀. 3052님 뿌 이거 백고동 소리인 내 줄 말이 수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어디로 가나요 오늘? 오늘 많이 이제 하는 거 나가면은 2년 동안 못 봐. 아, 멀리 가야 돼서. 오래 잡으러 가나요? 그동안 네. 즐거웠습니다. 네, 9178님. 윤주 언니, 치읓도 술 치읓도 한 번만 해주세요. 세진이가 해줬네요. 잘하실 것 같아요, 윤주 언니. 하기 취해 싫- 또 술 취해 또. 에이. 이거 이런 거 되게 꿈꿨도 귀신 꿈꿨도 때문에 되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가 많네요. 그거 진짜 그거
아 그거는 또 방송에 살 수가 없군요. 그거 말고 또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그거는 그럼 광고 나올 때 한번 꼭 해주세요. 네. 송진아님, 옥달 언니들 군대 간 친구가 언니들 완전 팬이에요. 이번에 언니들 전시회 가고 싶어 했는데 요새 뒤둥둥해서 휴가가 잘렸다네요. 토닥토닥 해주세요. 다음에 휴가 나오면 들려주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다음에 더 길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래요. 맞아. 토닥토닥 파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닥토닥 해주세요. 토닥토닥. 그래요. 이가은님, 얼마 전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언니들 봤어요. 목소리만 듣다가 얼굴 보니까 괜히 반가워서 푸른밤 듣다가 TV 봤지요. 라고. 저도 얼마 전에 TV 봤어요.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네. 와, 그 김재동 씨와 함께. 와. 뭐 와. 저는 맨날 봐요, 종디. 아, 그래요? TV만 키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많이 나오나? 어쨌든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희도 신기해요. 저희도 잘 안 나오니까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치. 그게 몰아서 요즘에.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네네네. 그 스케치북에서도 함께 제 친구가 갑자기 그 톡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메시지가 딱 와서 야, 옥상달빛 분들 라디오에서 맨날 보다가 이제 TV로 보니까 왠지 친구가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반갑다고. 아, 친구하자 정말요? 그래요. 나이 차가 있어서 친구는 좀. 아, 그런 그래요? 거 저희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저랑도 친구합시다. 해요. 노래 난 듣고 거부할래.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윤주 씨랑 친구 먹고 오겠습니다. 자, 옥상달빛에 아, 잠깐만, 노래 듣기 전에 갔다 와야지. 실시간 상담 보내주실 아, 분들 예.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세진 씨가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실시간 상담 보내실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옥상달빛에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듣고 올게요. 아침에 일어나 곱게 정리한 이불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 옥상달빛에 내가 사라졌으면 듣고 오셨습니다. 아, 힘 빠져. 한쪽에선 감탄사가 나오고 한쪽에선 힘 빠진다 그러고 극적이네요. 너무 좋아요. 네. 8723님, 이 노래 옥달 언니들 매니저분이 운전할 때 졸리면 듣는다던 그 노래 아닌가요? 노래 맞아요. 슬프면서 좋아요. 내가 사라졌으면 브레이크. 이 친구가 그 안구 건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눈이 너무 심해가지고 뻑뻑해서 운전을 잘 못하는데 그때마다 약간 노래 딱 이러면 바로 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눈물이 나서 한결 한 몇 분은 더 운전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이 나서. 네네네. 그렇군요. 이 노래로 눈물. 그냥 황당한 거죠 그냥. 눈물이 나는 곡. 네. 눈물샘 곡. 김신아님. 옥달 동생들 1년 넘게 라디오를 들었는데 제가 두 분 이름과 얼굴을 바꿔서 알고 있었네요. 미안해라. 대신 제가 영업해서 저희 남편도 재생 목록에 옥달 노래가 있어요. 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감사합니다. 바꿔서 알고 계신 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목소리의 맞아요. 그 이미지 때문인가요? 그런가 봐요. 맞아요. 음. 제가 되게 다르게 그렇게 느낌이 있나 봐요.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저희. 맞아요. 맞아. 그럴 수 있죠. 네. 1405님, 제가 1층 사는데요. 창밖이 시끄러워 슬쩍 내다봤더니 커플이 투닥거리면서 키스하고 키스. 있어요. 세상은 고3을 이딴 식으로도 괴롭히네요. 대학 가면 생길 거란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안 생긴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요. 시끄럽게 키스를 하는 건 정말 아 최악이다 진짜. 궁금하네요. 궁금하긴 하다. 시끄럽게 키스 투닥거리면서 막 창밖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끄러워서. 쫑디 어떻게 해야 돼요? 뭐요? 돌 던지세요? 아, 장난입니다. 던지시면 안 돼요. 종이에다가 네. 뭐라고 작작해라. 써가지고 한번 이렇게 밑으로 던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작 좀 해요. 이렇게. 조용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서 그래 건네주세요. 작작하세요. 아니 그 약간 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뭐 라디오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열등감 폭발합시다. 네. 자, 이제 사연을 만나봐야죠. 네. 노원구 중계동에서 S씨가 보내주신 사연 만나봅시다. 안녕하세요. 올해 20살 풋풋한 대학교 새내기입니다.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3, 4월 달은 미팅이 굉장히 성행하는 시기잖아요. 저도 궁금증 반, 남친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 반으로 미팅에 나가곤 했었어요. 하지만 대학만 가면 다 남친 생긴다는 말은 누가 한 건지 미팅에서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체념하고 그래 언젠간 생기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럭저럭 한 학기를 즐겁게 보냈는데요.
그런 저에게도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던 오빠가 있었는데요. 평소에 말을 자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 만나면 인사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여름방학을 앞두고 그 오빠한테서 먼저 저녁을 먹자고 연락이 왔고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번 밥을 같이 먹고 오빠로부터 사귀자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귄 지 아직 일주일도 채 안 된 따끈따끈한 CC가 되었죠. 자랑이 여기까지는 정말 행복한데요. 자랑이네. 문제는 이 오빠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오빠 자랑이랬지? 자랑인데? 내가 자랑이라 했어 그만 안 읽을까요, 했어요? 여기까지만? 네. 저는 끝났어요?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연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스킨십도 서툰 반면 이 오빠는 연애 경험이 많거든요. 사귀기로 한 그 당일부터 손깍지를 끼고 어깨를 감싸고 볼을 살짝 꼬집고 그랬는데 사실 좋았던 감정보다 부담스러운 감정이 더 컸어요. 며칠 전에는 같이 영화를 보는데 중간에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뽀뽀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하더군요. 은근슬쩍 넘기긴 했지만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조금 당황스럽네요. 톡할 때도 낯간지러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곤 해요. 오빠 나랑 어디 가고 싶은데 없어? 너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 아니 장난치지 말고 나 아니. 20살. 아니 나 장난 아닌데? 정말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사랑해서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사랑해서 그런 건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자랑하려고 보냈구나 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어디까지 얘기를 하면 자랑이 저는 아닐까요? 은근하게 이게? 표현하고 싶고 천천히 걸어가길 원하는데 오빠가 혼자 너무 빨리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제가 오빠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랑.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적극성이 마냥 좋지만은 않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빠한테 사실대로 부담스럽다고 말을 해야 할까요? 또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오빠가 실망하지 않을까요? 도와주세요. 뒤로 가면 갈수록 기가 막히는 사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자랑자랑 열매를 드셨나? 그래요. 남자친구가 적극적이라 약간 부담스럽다는 SC의 사연이었죠. 근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20살인데. 그죠, 맞아요. 네. 부담스러울 수 있죠. 네네네. 나이가 어떻게 되든 사실 부담스러운 거는 장사가 없어요. 장사 없지. 부담에는 그런 장사 없다. 장사는 어, 네, 장사 네, 없지. 부담 장사는 없어요. 맞아. 부담스러우면 바로 헤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답이 맞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근데 지금 이분은 뭐 너무 싫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연애를 처음 해보고 네. 어린 나이다 보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또 마음을 표현하는 걸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윤주 씨는 또 귀엽다라는 듯이 네네네네. 사연을 쭉 다시 한번 훑어보고 계세요. 네. 가볍게 속독하셨나요? 좋네요.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자, 아. 어떻게 보셨는지. 웃겨. 우선 정말 20살이라면 약간 이런 게 굉장히 낯설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고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했고요. 네. 이게 정말 같이 가고 싶은 건데 오빠 혼자 이렇게 되면 상대 쪽에서 이거를 맞춰가야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서툴게 같이 달려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말을 해서 오빠가 실망을 하면 오빠가 너무 급한 오빠예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그쵸. 때문에 이것 내가- 때문에 섭섭하거나 실망하면 굉장히 정색을 하고 얘기해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아니, 뭐 급한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좋으니까. 근데 급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급한 걸 막 못 참고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나는 조금 자제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음. 얘기하는데 나의 그런 이야기에 또 난 섭섭해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건 잘못됐다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서로 좀 속도가 다른 거는 맞춰가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쵸. 그걸 좀 이해를 못하면 사실 관계 유지가 힘들죠. 그쵸. 맞아요. 자, 김미리님. 속도가 맞지 않아서 불안한 사이. 제 옛날 얘기 같아요.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커플 사이에 좀 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이 차가 나면 또 이럴 수 있군요. 어... 뭐 인생 경험이라든지 연애 경험의 뭐 그런 경험차인가요? 그럴 것 같아요. 김정원 씨는요. 연애도 속도가 비슷해야 하는 것 같아요. 먼저 빨리 가버리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요. 속도가 진짜 중요하죠. 그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박재범 씨 그리고 네. 쌈디 씨 그리고 로꼬 씨 아니다. 그레이 씨 세 분이서 함께한 메트로놈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음악 악기에서 이제 박자를 맞추는. BPM을 맞추는 메트로놈이라는 또 박자 리듬 네네. 맞추는 그 기계가 있는데 그거에 빗대서 또 연인 관계를 쓴 노래거든요. 보면서 좀 그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사연 주신 분이 그 노래를 또
주로 좋아하는 듯 계속 들으면서 남자친구분에게 은연중에 우리의 BPM 80 정도로 맞추려고. 80 너무 느리지 않아요? 이분 발라드, 20살이잖아요. 그래요? 발라드고 그분은 지금 한 여름인데? 140 정도. 여름 봄 여름인데? 여름과 상관없습니다. 140이면 근데 너무 빠르다. 140. 야, 128도 너무 신이 나는데 140까지 가면 지금 흥이 났어요 이 남자분은.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쌈바네. 140이면. 5697님 저도 20살에 처음 만난 오빠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헤어졌었는데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결국 거죠. 제가 다시 연락했고 지금도 사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다시 연락해서 그 속도에 맞춰서 140에 또 함께 달리고 계시는 오빠 내가 정말 뛸게. 오빠 내가 오빠 달려볼게. 오빠 같이 달리는 남자는 없었어. 그냥 얘기를 오빠 해서 같은 속도. 솔직하게 한번 내가 사실 뭐 이러이러하니 우리 조금만 천천히 걸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맞춰가는 게. 거기다 대고 난 안 돼. 나는 나한테 이 페이스- 따라와. 따라와. 뭐 막 이렇게 달려. 페이스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더 이상하죠. 이상해요, 맞아. 자기를 이분 네네네. 자기를 진짜 사랑한다면 맞춰주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김서연님 사연 좀 네네네. 읽어주세요. 반대로 너무 소극적이라 1년 동안 손만 잡는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인 게 더 좋지 않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서연 씨 소극적인 게 맞는 그랬구나. 사람도 있어요. 그랬었구나. 서연이가 그랬구나. 근데 어때요? 뭐 이런 스킨십에 대한 속도보다는 저는 사실 감정 표현의 속도가 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킨십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부분 이런 뭐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는 뭐 서로의 친근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비슷한 게 제일 좋지 않나요? 감정 그러니까 표현과 스킨십이. 그러니까 저는 감정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좋아해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사귀는 사이에도 초기에는 쉽사리 그 순정파야. 네 글자를 이렇게 딱 전하기가. 네 글자. 네. 미안해요. 아니 그 네 글자가 이제 세 글자가 되는 밥 단계가 먹어요. 있잖아요. 밥 먹어요. 배고파요. 아이씨 왜 그래요? 나 진지한데.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러니까 네 미안해요. 글자가 세 글자가 어. 되는 단계. 그래요. 그 단계를 넘어가는데 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치. 그거 이- 누가 먼저 얘기하냐. 그것도 되게 좀 맞아요. 애매하고 그래서 다들 오묘하고.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쭉 해보면 네. 영어로 먼저 하더라고요. 장난하듯이. I'm hungry. I'm happy. 막 이렇게 I'm happy 세 글자로 넘어가더라고. 차기동님. 저희 와이프도 첫 연애라 결혼 전 연애할 때 그랬어요. 지금은 누구보다 뛰어나지요. 스킨십이 뛰어나다는 건가요? 아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럼 뭐죠? 달리기가 뛰어나다는. 네, 박한나님. 죄송합니다. 숙주가 뛰어나다는 그런데 거 아니에요? 저 BPM 이거 빨라서.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겁이 많아서 오히려 누가 더 들이대고 더 다가오면 좀 부담스럽고 그 사람의 진심이 좀 안 믿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천천히 다가오면 안 되냐고. 근데 부럽다. 다들 지금 부러워하고 있어요. 밑에 저것만 읽었어도 됐을 것 그래요. 뻔했네요. 한나님의 의견이 뭐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시길. 되게 대충 정리해. 아니 뭐 지금 자랑하려고 보낸 문자인데 뭐 이렇게 길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네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랑 잘 들었어요. 신치림의 너랑 왔던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하고 광고 듣고 3부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이 바다 저 호텔 그 식당 모두 다 널 위한 배경이었지. 외롭고 허름하고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죠. 별에서 온 연애 옥상달빛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별에서 온 연애. 좀 제가 아까 무슨 연애 얘기를 한다고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요? 만인의 연인인데. 근데 본인이 또 힘드네요. 본인이 어떤 연인도 아니네요. 그래요. 3900님. 전 만난 지 1년이 넘어서야 뽀뽀 한 번 했네요. 갑갑해 죽어요. 자, 만약에 자, 대입을 해보죠. 1년 됐어요. 네. 그때 뽀뽀를 처음 했습니다. 세진 씨 어떻게 하실지. 전 그 전에 헤어져요. 아, 그 전에 1년이 되기 전에.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분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성분일 것 같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 아, 되게 궁금하다. 윤주 씨는요? 뭐요? 만약에 1년 만에 1년이 넘어서 제가 먼저 했겠죠. 음, 그 전에. 갑자기 안 돼. 철벽. 안녕. 헤어져야죠. 안녕. 뭐 하는 거야? 안녕. 말하면 될 거라고 우리가 그 전에 어. 상담을 했는데 바로 헤어지지 둘 다. 제가 안녕. 아니 내가 먼저 그렇지. 어. 그렇네요. 역으로 생각할 줄 모르네요. 미안합니다. 저도 헤어질 거예요. 아까 1년까지 뽀뽀 안 받아주면 안녕. 너는 다 안녕이네요. 그래 잘 가요. 그 아까 노원구 중계동에 사시는 네. S 씨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뭐죠? 오늘. 20살, 안녕하세요. 20살. 방금 읽어주신 별에서 온 연애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옥상달빛 언니들하고 쫑디 조언 모두 고마워요. 나중에 오빠한테 제 마음 잘 말해보도록 할게요. 와 문자도 풋풋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세 명이 다 헤어지라고 아니, 헤어지라고 안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면 우린 헤어진다. 맞아요. 그래요. 어쨌든 그 속도를 잘 맞추면서 연애하시길 바랄게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왜요? 왜 웃어요? 아니에요. 자 가볼까요? 예. 빨리 한번 3080님, 읽어볼까요? 친한 오빠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제 손잡았어요. 이 남자 뭘까요? 나쁜 남자. 7237님 오늘 MT 왔는데 남녀 짝지어서 담력 체험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랑 같이 갔는데 막 어깨 동무해주고 막 챙겨줬어요. 이건 그냥 제가 무서워하니까 챙겨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 그래요. 뭐 한번 50대 물어봐요. 50. 물어봐요. 네네. 본인에게 너 나 좋아해서 챙겨준 거니? 이상한 소문 날 수도 있어요. 다른 친구한테 어떻게 해주나 한번 그런 것도 잘 보고. 남들에게도 다 어깨 모든 동무 여자에게 해주는지. 잘해주는 남자 타입인지를 그렇네, 한번 그렇네. 봐라. 네네네. 5295님 친구가 좋아한다고 한 남자애가 저한테 고백을 해왔어요. 너무 기뻤는데 친구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요. 아이고. 제가 못소리기도 하고 그 남자애가 마음이 들어서 간만에 사귀나 싶었는데 그렇다고 친구와 틀어지고 싶지도 않고요. 둘 다 놓치지 않고 싶다는 마음은 욕심인 거겠죠? 네. 맞아요. 이게 욕심일 이건 수 진짜 있어요. 욕심이에요. 예, 욕심이에요. 근데 남자들끼리는 네. 사실 이게 서로 얘기를 하면 네.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남자도 케바케 아니에요? 그렇겠죠? 음. 전 괜찮거든요. 만약에 내 친구들이 듣고 있다면 괜찮다라는 걸 얘기를 오, 전해주고 싶습니다. 친구들아, 난 괜찮다. 내가 좋다는 여자가 너한테 만약에 고백하면 사귀렴. 진짜. 대신 나한테 비밀로만 하지 않으면 전 괜찮아요. 솔직하게 얘기만 한다면. 네. 그리고 같은 여자를 좋아하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네. 여성분의 선택에 따라서 어.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긴 그래요. 한데 그게 마음이랑 또. 전 정말 괜찮아요. 마음도. 그래요. 네. 아, 그런 진짜 안 경험이 있기 좋아했나 봐. 때문에.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 있어요. 별론가 보다. 아 정말로?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근데 감사해요. 놓치는 게 맞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그쵸. 그런 것 둘 중에 같아요. 하나를 놓치고 가는 게 네, 보통은 네, 맞죠.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양자택이라세요? 0737님 좋아하는 오빠가 6일 뒤에 군대 가요. 아, 제가 네. 좋아하는 걸 눈치챈 것 같긴 한데 확 고백해버릴까요? 아니요. 고백을 해도 안 해도 후회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둘 다 후회할 것 같으면 하지 마요. 네, 갔다 와서 맞아요. 또 안녕. 군대 간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장수정님, 제가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이 기회로 제가 남자친구에게 다시 시작하면 안 되냐고 물어봐도 될까요? 전 아직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거든요. 헤어진 걸 위로해주면서 다시 절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전후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 뭐 지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에요. 헤어진 그렇죠. 어쨌건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다시 만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데 이게 왜 헤어졌었고 그치. 그 여자친구분과 전 여자친구분과 또 어떻게 또 관계가 형성이 됐었고 뭐 이런 게 그렇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쉽사리 이야기를 해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그러게요. 근데 또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나랑 뭐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약간 세 명 다 애매해지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근데 글쎄요. 헤어진 걸 위로해주면서 다시 절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것 자체가 저는 반대예요. 헤어진 걸 위로해주면서 다시 나를 좋아하게 만든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까? 나는 우선 내가 얼만큼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뭐 위로의 마음에 또 다른 무언가를 씌우지 말고 그 위로를 잘 해줘라. 충분히 인간적인 관계로서 상대방이 그래요. 근데 슬퍼하니까 이게 위로는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사랑인데 그쵸. 그게 위로만으로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또 위로나 뭐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당장 마음을 표현하는 건 사실 본인에게도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된다라도 그 감정 자체가 100% 서로 확실하게 인지한 감정일까가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지금 바로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저는 그래, 그 남자친구분도 지금 자기 감정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는 맞아요, 상태에서 맞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음. 그걸 잘 정리하는 걸 도와주시는 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1210님 아직도 전 여친을 못 잊고 있는 34살 남자입니다. 이런 근데 새로 소개받을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이러면 이런. 안 되는 거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죠. 네, 뭐 어때요?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럼- 사랑 그 하림 씨가 상당히 명곡을 남기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네. 원래 다 충분히. 그런 겁니다. 음. 원래 근데 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네. 맞는 것 같아요. 그 죄책감을 느끼면서 음. 내가 진짜 걔를 사랑했구나, 사랑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는 맞아. 이게 것기도 하고. 마음이 0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0이 될까요? 될 수도 있어요. 될 돼. 수도 있지만. 그래? 그래요? 나랑 세진 친구 씨? 먹기로 했는데 둘이 세진 씨가- 먹었어. 그러게요. 깜짝이야. 아유, 나 어. 너무 그랬다. 그렇군요. 됩니다. 될 수 네, 있어요. 언젠가 되더라고요. 언젠가. 근데 음. 뭐 마음이 0이 안 됐어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능합니다. 네, 네. 힘내십시오. 2325님, 쫑디, 옥달 언니들 교회에 어떤 남자애가 자꾸 쳐다봐요. 쳐다봐요. 거의 3개월 정도? 와. 이러는데 고개만 들었다 하면 저랑 눈이 마주쳐요. 16주나. 이거 제가 못생겨서 그런 거 아니죠? 귀여워. 어떡해. 진짜 귀엽다.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그냥 12주네. 이거 글만 봐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눈을 마주친다. 몇 살인지 너무 몰라서. 귀엽다. 근데 이거 근데 눈 마주치는 거 굉장히 큰 엄청난 그거예요. 어필이에요. 맞아요, 어필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날 바라본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어머 심쿵. 근데 내가 다른 거 하고 봤는데도 날 쳐다보고 있어. 그럼 계속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얼마나 좋을까. 좋겠다. 왜요? 그런 말도 정말 좋겠어요. 이런 정말 부러워서. 거. 네네. 진짜 부럽네요. 2325님. 익명님 남자가 먼저 연락했는데 제가 다시 하니까 별말 안 하고 씹혔어요. 이 뭐죠? 괜히 들었다 놨다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문자가 하나 왔는데 내가 다시 보냈는데 안 왔다고요? 밥 먹었나요? 네, 먹었어요. 아 그러고 나서 뭐 먹었어요? 이랬는데 그냥 문자가 안 뭐. 왔다. 밥. 그렇죠. 뭐 먹었어요? 밥. 근데 이게 별말 안 하고 씹혔다. 이게 얼마나 된 거죠? 뭐 30분 전에 보냈는데 씹힌 걸로 자기가 오해하고 이런 건가? 하루가 지났나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뭐 남자가 뭐 먼저 연락했는데 별로 지금은 그렇게 파이팅이 넘치지 않는 것 같은 그냥, 느낌이네요. 두세요 그냥 그냥 보내주세요. 마음에서. 네. 네, 안녕. 1721님 약간의 썸 아닌 썸을 탔던 오빠가 여자친구 생겼다고 축하해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짜증나. 이거 무슨 심리죠? 이게 본인만 썸이라고 느꼈으면 문제인 거고요. 같이 썸을 탄 게 맞다면 진짜 이상한 오빠인 거죠. 뭐 하는 축하해달라고 연락이 온 것도 너무 웃겨. 일부러 정말. 약간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진짜 친한 이성 동생이나 친구들에게나 하는 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썸 아닌 썸. 근데 이게 이분이 약간 오해를 한 걸 수도 있는 거고. 손 잡았나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손 잡았으면 나쁜 남자. 되게 나쁜 남자. 되게 진화시켰네. 순아 와 깜짝 놀랐어요. 와 나의 순아 능력에. 야 내가 진짜 명DJ야 명DJ. DJ가 됐구나. 필터링이 이제 오. 앞니에서 다 걸리는구나. 앞니에 걸어놨어요? 앞니에 걸렸어요 지금. 걸어놨어요? 웬일이야. 이게 광고 나갈 때 제가 빼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저희한테 앞니에 안 걸린 그 보여주셔도 단어.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익명님 1년 전쯤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2년을 사귀었고 그중 9개월은 남자친구가 해외 인턴을 했죠. 돌아오는 날짜가 지났어도
오지 않아서? 아이고. 오지 않아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헤어지고 한 달에 2번씩 꿈에 나와요. 이런. 상황도 리얼하게 헤어지거나 다시 썸을 탑니다. 왜 계속 꿈에 나올까요? 글쎄요, 저희가 뭐 꿈에 나오는 것까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건 그거 아닐까요? 너무 애매하게 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헤어진 것도 아니고. 뭔가 미련 아닌 미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9개월 해외 인턴을 갔는데 돌아올 날짜가 지났는데 오지 않았다. 이게 언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연락은 계속 되는데 언지가 없었다. 이 익명님이 그냥 혼자 많이 좋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사람은 이미 저도 가면서 그 헤어진 생각이 것 드네요.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요. 그럴 것 같다.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사람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제발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 사연을 좀 보내세요. 응?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금 보내주신 분이 익명이 지금 음. 보내주신 분이 어떻게 또 이분은 그냥 계속 꿈에 나올까요?만 질문을 했는데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꿈에 제가 안 나오게 너무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그랬네요. 어떻게 해요? 예. 꿈에 안 정리하는 나오게 게 하기 좋지 위해서. 않을까요? 꿈에 안 나오려면 정리하는 게 저는 가장 빠를 것 같아서. 그쵸. 여쭤봤는데. 갖고 있던 사진이나 이런 거를 다 그냥 내 눈앞에서 버려버리거나 태워버리거나. 내 정말요? 야, 그런 게 또 영화가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도 벌어지는군요. 그럼 그 컴퓨터 안에 있던 사진을 다 모조리 쓰레기통에 넣는다거나 음. 그 장면을 봐도 휴지통 잊혀지- 비우기까지 눌러야죠. 비우기까지. 네. 삭 소리까지 날 때까지. 이 소리까지. 그러면은 조금 더 내 마음에서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뭔가 행동을 보여라. 네, 이미 남자는 지금 버린 것 같아요. 능동적인 태세를 취해라. 네, 모든 사진을 다 버린 느낌. 능동태 되세요? 박재웅님. 예전에 정지찬 씨가 사랑은 하루에 반씩 잊혀진대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제의 반이 남아 있는 거래요. 그럴싸하지 않나요? 영원한 영을 향해 달려가지만 영은 될 수 없는. 뭐 이럴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 또 마음에 남는 추억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건 또 하나하나 좀 그렇죠. 남을 수 있는 거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실시간 사연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훈훈할 수 있죠? 그러게요. 항상 하하호호 깔깔꼴꼴로 끝났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원하던 분위기가 아니야. 뭐 이렇게 훈훈해? 사랑은 여러분 필터링 아직 있는 거죠? 훈훈해. 훈훈. 훈훈. 네. 따뜻하고 뭔가 포근하다라는 뜻이죠. 사랑이란. 사랑이란 훈훈한 것. 노래 듣겠습니다. 버디의 Skinny Love 들을게요. Come on, skinny love, just last the year. Poor little soul, we were never here.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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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버디의 Skinny Love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좋네요. 네, 음. 너무 좋아. 스키니 러브. 마른 사랑. 얇은 사랑. 나중에 가사를 한번 봐야 되겠다, 진짜. 좀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게요. 사랑은 얇은 게 좋은가요? 두꺼운 게 좋은가요? 긴 거, 긴 거. 오랫동안 맞네요.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한 3일 만에 그렇게 사랑했다던데. 짧고 두껍고. 예. 불타버리고. 뭐 의미는 있었겠죠. 하지만 마무리가 그렇게 좋진 않았다라는 거. 긴 게 좋다. 그렇죠. 아무래도 100년 해로라는 게 이왕이면 좋죠. 그쵸? 네.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나도 그랬으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 나도 그랬으면. 나도 그랬으면. 나중에 너무 만날 웃기다. 제 여자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얘기 좀 결혼- 하고 잘 영상 얘기했어요. 편지해요. 예? 우리 놀래잖아요. 나의 신부에게. 나중에 나의 나 지금 나도 신부에게. 모르게 사연 읽은 줄 알았잖아요. 나의 신부에게. 신부. 미래에 예, 누굴지를 모를. 축하드립니다. 태어는 났는지. 나를 만날 생각이 있는 건지. 태어났을 거예요. 정민경님, 쫑디 왜 자꾸 혼잣말해요? 아니 저 지금 그러니까. 신부한테 지금 우리 불러놓고 앉아가지고 진짜 아니, 혼자예요. 혼자 이상한 사람이에요. 모노드라마 자꾸 찍어요. 아니 모노드라마 아니라니까 지금 아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다음에 있는 막 거예요. 일어나서 하는 거 아닌가 듣고 몰라요. 있는 건지 그녀가 예. 언제 올 건지. 자, 사연 더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K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남자분이네요.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난 지 1년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괜히 사귄 것 같다라는 후회가 밀려듭니다. 그녀를 만난 지 꼬박 1년 전 저에겐 자유라는 게 없었거든요.
금요일 퇴근 무렵이면 여자친구는 저에게 주말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스케줄이 작성된 톡을 보냅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자친구는 아직 학생이라 주말밖에 만날 수가 없거든요. 저에게 의견을 묻는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하고 저에게 통보하는 식인데요. 문제는 여자친구가 여행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거를 강조하는 거죠. 사정이 생겨서 여행을 못 가면 먼 야외라도 가자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일주일을 힘들게 회사 생활을 했으면 주말에는 좀 쉬고 싶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를 만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지만 사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따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날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하루만이라도 좀 쉬자고 하면 여친은 온갖 투정을 부리며 억지를 씁니다. 마음이 변했어? 내가 실증나? 우리 벌써 권태기 온 거야? 주말 정도 나한테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한 번은 제가 평일날에 쉴 날이 있어서 여자친구한테 말을 안 하고 집에서 좀 쉬었더니 나중에 그 일을 알고는 난리를 쳤습니다. 쉬는 날을 자기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다고요.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 하루 정도는 나도 내 마음대로 하자. 너한테 맞추는 거 이제 지겨워. 이렇게 화를 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울고불고 며칠 동안 삐쳐서 말도 안 했습니다. 아이고. 사실 저도 여자친구 배려 없는 모습에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헤어질 수는 없어서 결국엔 제가 사과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돈도 돈이고 주말마다 너무 피곤합니다. 어려서 그런지 개념이란 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여자친구한테 맞춰야 되는 걸까요? 막무가내로 요구만 하는데 제 사생활을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대본을 먼저 못 봤는데 개념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개념 개념 갑자기 어떤 광고가 생각나면서 한 권 사주고 싶네요. 그래요. 어쨌든 어려서 그런지 개념이란 게 없는 친구라고 본인이 알아서 결정을 내리셨어요. 9810님 윤주 언니 불꽃 연기. 좀 화가 났죠 제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사연 보내주신 분도 어떠한 그 여자친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관점 자체가 조금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네네. 왜냐하면 어디서 가장 크게 느낌을 받았냐면 그렇다고 헤어질 수는 없어서 결국엔 제가 사과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헤어질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정말 마음에 다 걸리고 헤어질 일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정말 작은 거 하나도 헤어질 수 있어요. 뭐 헤어질 수야 있는데. 근데 지금 사과를 한 이유 자체가 정말로 미안해서가 아니라 진심이 없이 그치, 뭔가 그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상황 모면하기에 사과는 계속해서 이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눈덩이를 불리듯이 이를 크게만 만든다라는 걸 그리고 뒤에 그런 개념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개념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보내주신 거죠. 유나라 씨 여친 무개념설. 정말로 무개념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확인된 바 없다라는 거 설이라는 거 그렇다라는 뭐 공룡이 멸종한 데는 또 빙하기가 왔다라는 것도 그런 있고 설까지 또 가나요? 뭔가 떨어졌다 운석이 떨어져서 멸종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 것처럼 여자친구도 무개념일 수 있다라는 근데 어떤 저는 설. 지금 이 남자분의 사연에 굉장히 공감을 좀 하고요. 네. 이게 자기 시간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너무나도 필요한 맞아요. 거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에 충전을 해야 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되게 같이 연인과 같이 보내면서 충전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 쉬면서 충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인정을 못하고 이해를 아직 뭐 어려서 못한다고는 하지만 상대가 그렇게 충전을 한다는 거는 좀 연인이라면 알아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지 나랑 놀 때도 훨씬 더 편안하게 뭐 다른 일 걱정 안 하면서 놀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 남자분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냥 여자친구가 이거 잘 모르는 애 같아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약간 있긴 한데 얘기를 했을지 궁금해요. 그냥 나는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을 준비를 해 라는 이야기를 할지 저는 그걸 했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래요. 그리고 남자친구분 제가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지겨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겹다고 했어요. 네, 너한테 맞추는 거 이제 지겨워. 지겨워 이런 말 하는 거 진짜 아니에요. 그래요.
여자친구분 상처가 많아지면서 더 음.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해질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더 집착을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쨌든 그래요. 솔직한 거 좋은데 이런 단어는 마음속으로 앞니에 걸치시는 걸로. 제가 하루만이라도 좀 쉬자고 하면 여친은 온갖 투정을 부리며 억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얘기를 하긴 했는데 거기에 네. 좀 소통이 좀 전혀 이해를 쉽게 못하고. 안 네, 됐다. 좀 여자친구분께서 좀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데이트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위주의 데이트를 계속 요구하는 것 같아요. 강주리님도 네, 남자분이 너무 아무 말 않고 끌려간 듯. 화날 때 제대로 화내고 이유는 제대로 얘기해주고 설득될 때까진 아무런 행동을 마셔야죠. 해줄 거 다 해주고 힘들다 하시면 상대방은 어이없어하죠. 이것도 그럴 수 있네요, 진짜. 그럴 수 있네요. 그렇지.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는 그래서 진짜 혼자 있는 걸 되게 필요로 하고 네네네.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면 되게 지쳐요. 정신적으로 지치면서 맞아요. 몸이 아파요. 음, 그러니까 몸이 어.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걸 한 주 한 주마다 느끼거든요. 저는 심지어 진짜 혼자서 좀 정신을 좀 쉬질 못해서 이렇게 오늘 또 몸이 스트레스가 막 쌓이면서 여기저기 막 쑤시고 막 힘들구나라는 걸 느낄 나이 드는 정도여서 거예요. 나이가 드는 거였군요. 그냥 그냥 늙어가는 거였구나. 맞아요. 어쨌든 네. 그런 편이어서 음.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일단 여자친구분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 그 중요도를 그러니까 맞아요. 좀 알려주는 설명을 것.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한혜수 씨가요. 마치 주말에 보는 아빠 모습 같네요. 연애나 결혼이나 똑같나 봐요. 둘이 날짜를 정해서 한 달에 한 번만 여행, 다른 날은 근거리 데이트. 뭐 이렇게 정하면 어떨까요? 이런 것도 정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이걸 나의 휴일의 소중함을 이해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맞아요. 정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가 걱정인 거죠. 아니면 집에서 같이 한번 쉬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어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 좋은데요? 집에서 같이 영화를 보자. 집에서 이번엔. 쉬는 거. 음. 왜요? 갑자기 눈이 빛이 나서요. 집에서 집에서 쉬고 뭔가 집에서 밥 눈이 같이 하트가 해 됐어, 먹고 집에서 밥 해 먹고 이렇게 쉬는 것도 굉장히 재밌다. 꼭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런 거를 조금 한번 같이 겪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데이트하는 것도 진짜 쉽지가 않아요. 준비할 것도 많고 근데 이게 또 적성이 맞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분이 뭐 그런 다이나믹한 데이트를 원하신다면 네. 집에서 다이나믹하게 데이트 코스를 한번 짜보시는 걸로. 네네네. 네. 그래요. 남자분 지금 이래저래 응어리가 좀 많이 쌓이신 것 같은데 여자친구분과 잘 대화로 풀어나가시길 그래요.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세진 씨는 어떤 편이세요? 뭐가요? 데이트, 실내 데이트, 야외 데이트 어느 쪽이? 컨디션에 따라. 정답이죠. 네. 정답. 통과됐으면 이제 나가세요. 정답입니다. 다음 단계로 심심타파로 가세요. 다음 단계입니다. 3756님 옥달 두 분 가시기 전에 이 말은 꼭 스키니 러브는 감정이 메마른 그런 뜻 같아요. 얇음에 저희가 한 거 아니에요. 쫑디가 쫑디가 그랬어요. 얘기했어요. 나 아무 네. 말도 안 했다. 우리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알려주셨네요. 제가 영어가 많이 짧아요. 네, 많이 스키니 짧아요. 감정이 메마른 그런 뜻. 감정이 메마른 그런 그래도 뜻이네요. 가사는 한번 확인해 볼래요. 궁금하네요. 네. 넌 너무 말랐어 사랑이. 완전 그랬을 수도 있어 정말.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네. 빈곤해. 배연아 배연아 씨. 너무너무 재밌어요. 벌써 옥달 언니들 가실 건가요? 그러실 건가요?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뿌뿌뿌. 내 스타일 배연아 씨. 아 그래요? 다음 주에 또 봐요. 뭐야 심쿵. 다음 주에도 봐요. 약속 벌써 잡아버렸어. 백호동 뿌. 뿌. 솔 정도 되나요? 뿌. 미 플랫 정도 됩니다. 네네. 미플래시나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 보냈어. 아직 아니 안 안 보냈어. 보냈어. 아직 안 가면 보냈어. 안 돼? 네네. 자, 끝곡을 들으면서 보내드려야 예. 돼서 캐스커의 꼭 이만큼만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4737님 쫑디 오늘 약간 정줄 놓은 듯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왜요? 왜 두 분이 안녕히 결정해요? 계세요. 아니 왜 많이 안 뿌. 보낸다고. 안녕히 세진 씨는 계세요. 어떠셨어요? 나 너무 좋았죠. 진짜? 네. 지금 방금 뭐예요? 방금 왜요? 뭔가 나만 들린 소리가 있었는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조심히 가시고요. 다음 네. 주에 또 봐요. 뿌. 뿌 안녕히 계세요. 캐스커의 꼭 이만큼만 듣겠습니다.
이만큼만 너도 날 미워하기를 나처럼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나는 언제나 그랬다. 어느 정도 해내고 나면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욕심 부릴 필요 없지 라며 스스로에게 변명 같은 위로를 건넸고, 뭔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했을 땐 그래, 사람이 늘 완벽할 수는 없지 라며 스스로에게 관대해졌다. 그리고 내 꿈이 뭔지 잊고 지내면서도 괜찮아, 내 나이 땐 원래 꿈을 찾기 힘든 거야,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생기는 거겠지 뭐 라며 그렇게 또 나를 흘려보냈다. 너무 욕심내지 않고 사람답게 실수도 하고 누구나처럼 방황하는 나를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때를 원망하고 있다. 스스로를 변명하고 위로하면서 흘려보낸 수많은 시간과 기회들. 이런 나에게 위로를 건네는 사람은 이젠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처음으로 나를 질책해본다.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앞으로는 꿈꾸는 삶을 사는, 스스로를 잃지 않는 나를 기대하며 변명과 위로 대신 응원을 건네본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늦지 않았길, 조금만 더 욕심내도 괜찮아. 그대 무슨 일이 하루의 끝, 오늘은 박다영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이영훈의 위로라는 곡이었습니다. 6055님이 신청하셨어요. 그래요. 스스로에게 위안과 이런저런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토닥거림도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좀 자기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절박함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욕심을 내고요. 0980님, 누가 제 얘기한 줄 알았어요. 자꾸 나와 했던 약속을 깨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스스로와의 약속을 어느 선으로 정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좀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약속의 수준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가능한 선, 나의 능력으로 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선 정도로 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말이에요. 김다미님, 오늘 성적 나왔는데 진짜 기대 이하라. 꿈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 중인데 위로가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고민 많이 하시고요. 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나이에 국한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들으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나이와는 상관없이 꿈에 대한 고민을 평생 끝없이 하시길,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 나가시길, 꿈을 더 구체화시키시길 바랄게요. 자, 사연도 만나봤고요. 박준희님, 오늘 푸른밤 왜 이렇게 재미와 감동을 주나요? 만화영화 같은 느낌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만화영화엔 항상 재미와 또 감동이 함께 해야죠. 3504님, 저는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푸른밤 1시간쯤 마감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종현 DJ의 차분하면서 때로는 통통 튀는 멘트에 피곤함이 싹 가시죠. 오늘은 옥상 달빛까지 함께하니 제 마음도 어느새 소녀 감성이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3504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내일도 또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황수진님, 쫑디 오늘은 더 다정하고 더 달달한 목소리인 것 같아요.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잠겼죠? 갑자기 요즘에 목소리가 조금 잠겨서 윗소리를 평소에 말하듯이 윗소리를 많이 내면 음이탈 현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정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저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와는 좀 다른 리딩과 대화 톤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일도 아마 이럴 것 같고 이번 주는 좀 안정감을 찾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하려고요. 근데 이게 좋다라고 하시면 계속 이렇게 할게요. 말소리야 지금 목소리를 꾸며내는 게 아니라 조금 차분하게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 거니까요. 김경희님, 망했어요. 운동 토할 듯 하고 와서 닭똥집 먹고 있어요. 뭘 망했어요. 그거 먹으려고 오늘 운동한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요. 일단 먹을 거 맛있게 드시고 스트레스라도 좀 덜 받으십시오. 자, 사연 더. 정혜영님, 어제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1일 1식 시작했는데 첫째 날인데 너무 힘드네요. 죽을 맛이에요. 몸이 언제 이렇게 불어났는지 하여간 먹는 게 문제입니다. 먹는 게. 스트레스 쌓이면 폭식을 해버리니 아이고 예뻐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고질적인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네요. 다이어트. 우리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합시다. 그래도 먹는 것도 이래저래 줄이는 것도 좋지만 운동을 하면서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그거 말고는 딱히 다이어트 방법을 몰라서 말이에요. 3141님, 쫑디 저 오늘 정원사 발령 받았어요. 작년 한 해 취업난에 1년 여간 취준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올해 3월에 작지만 나름 탄탄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3개월간 수습 기간 무사히 마치고 오늘로 정사원 됐는데 열심히 하라고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와, 축하드리고요. 정사원 되셨으니까 또 푸른밤으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보내주셔서 또 위로의 힘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항상 행복할 거예요 라는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힘든 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푸른밤 찾아와 주시면 온 힘을 다해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격려. 일단은 지금은 축하드려요. 축배를 둡시다. 박준희님, 아이고 이번 주 내내 녹겠어요. 녹아. 어제 오늘 느낌이 다르다 했는데 정말 좋네요. 히 하셨습니다. 그래요? 어제 오늘 느낌이 달랐나요? 오늘부터 바뀌었는데. 어쨌든 한 주간 좀 침착의 기간, 침착 주간. 아니 집중 기도 기간도 아니고 침착 기간을 가질게요. 1448님, 저는 고3이지만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고2 시작하는 동시에 학교를 그만두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지치고 힘든데 기댈 사람이 없어서 더 지치는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만나는 것 같네요. 한 8년 전? 8, 9년 전에 저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신 거겠죠. 시험 공부 준비 잘 하시고 그 외에도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1448님, 본인의 친구들은, 같은 나이에 있는 친구들은 스스로 고민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1448님은 그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시고 시간표를 물질적으로 딱 보이는 무언가를 시간표를 짜서 만들라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패턴을 확실하게 만드셔서 투자를 잘 하셔야 친구들과 냉정하게 말하면 친구들의 중간 가는 시간표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해봐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리고 제 주변에 그랬던 친구들이 많아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시간표 그리고 하루의 패턴 자체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1448님은 지금 되게 부지런히 만들지 않으면 그런 남들에 비해서 또 버리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시고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준비하시는 거 잘 되시길 바랄게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소망님, 침착 기간 내리면 끝날 것 같은데 더 라디오 때 침착할 수 없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내일 침착할게요. 한번 봐보십시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리엔 라 하바스의 Elusive. 이 곡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어제 중학교 동창이 5년 만에 결혼한다고 연락이 와서 다녀왔어요. 반짝반짝 새 신부가 된 친구를 보니 좋기도 하고, 저 친구가 열심히 살고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는 동안 나는 뭘 한 걸까 싶어서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구남친도 생각나고 마음이 외로운 밤이네요. 6105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열심히 살고 있다의 기준은 모두에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친구의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오면 뭔가 심란한 그 마음 이해가 갑니다. 결혼하는 친구는 왠지 사회적으로 뭔가를 이룬 것 같고 나보다 어른인 것 같고 그렇겠죠. 사실 먼저 인연을 만난 것뿐인데 말입니다. 결과가 나타나고 누군가에게 보여진다고 해서 꼭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하네요. 지금 하고 계신 일 즐기면서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인연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 솔라티의 바나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아침 햇살에 눈을 떠보니 포근함이 나를 감싸